와, 와, 당신, 일로 와봐요. 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구나.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응?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뭐가? 대단하지 않아? 뭐가 대단해? 이수국 TV 완전히 실시간 유튜브 생방송 될 수 있는 노래 하나 해, 당신. 와, 그러고 싶, 여러분, 여보세요. 그러고 싶죠. 무슨 얘기를 하세요. 아, 이게 지금 생방송이 지금 녹, 녹화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녹화가 되고 있는 거면은, 네, 방송을 한번 해볼까요? 이숙 TV의 이숙 PD입니다. 오늘 이제 조금 이렇게 정리된 것이 요 좌측편이죠. 우측편, 좌측, 거기서 보면 우측, 좌측 하여튼 이숙 TV라는 이제 그 마크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같이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돼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엑스스플릿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써서 하기 때문에 유튜브 그냥 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 원활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것 같고 대신 이게 지금 녹화되는 녹화로 제가 해놨어요. 녹화 이제 실시간 방송은 이 다음에 좀 또 좀 이슈가 있을 때 하고 녹화 방송으로 해놨는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오늘 이제 방송할 내용을 보면은 이숙 TV의 이제 시사 터치를 지금 방송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숙 TV의 방송을 보면은 이제 시사 터치 하는 게 있고 시사 터치는 주로 이제 이슈되는 거를 사회에 이슈되는 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자면 부부의 세계 같은 거 요즘 그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통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닐스 미디어에 의하면은 뭐 시청률이 막 한 24%, 25% 고공행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사회적 문제가 내포돼 있는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걷기 글로벌 하기 때문에 야외에 나가서 방송 활동을 한 거를 녹화를 해서 갖다가 이렇게 방송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겠고,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다시 스탑을 좀 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시 잠깐 스톱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기자재를 처음 익숙하게 다뤄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능숙하지 못합니다. 뭐 여러 가지 효율성을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면서 이거를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되면은 상황이 바뀌더라도 제가 쓸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이크 장착을 좀 해야 되겠군요. 요새는 하도 기자재가 좋아서 잘만 활용하면은 좋은 방송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나올 필요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방송이 됐죠. 으쌰, 그렇지. 그래야 되겠지. 더 내려서 그될 수도 있겠고. 가리지, 조금 가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수욱 TV의 이수욱 PD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세팅을 하느라고, 장비 세팅을 하느라고 여러 번 이제 재반복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 드디어, 어, 유튜브 마크에 저쪽에 보면 이수욱 TV라고 이제 유튜브 마크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 스마트 방송을 동시에 지금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녹화 방송을 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문자 발송이 되면 또 그 버전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그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이제 그 자막 부르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그걸 하면은 자막이 또 이렇게 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이 유튜브 실시간 방송하는 엑스스플릿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면은 지금 보여지는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핀 마이크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여기 또 마이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우선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방송은 물론 이제 이숙 PD의 시사 터치, 이숙 TV 시사 터치입니다. 터치가 아니고 터치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이제 홍경민 씨가 예전에 공연할 때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수들이 보니까 이제 그 짧고 굵게 터져서 막 화려하게 해서 이렇게 사는 분도 있더라, 생활을. 그런데 자기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친구의 친구가 대공존의 히트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히트를 했는데 조금 이제 뜸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공연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은, 길고 가늘게 가겠다, 뭐 이런 그 자기의 삶의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아마 젊은 시절이거든요. 거의 한 5년 전, 6년 전의 얘기인데, 그 당시에 그런 의식을 가졌다는 게 참 재밌는 친구군, 이런 생각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홍경민 그 씨의 얘기가, 홍경민 가수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 대중가요라는 것이, 이 연예계라는 것이 계속 부침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 부침이 심한 가운데 자기의 생명력을 길게 가려면은 결국에는 가늘고 길게 가는 방법이 있겠다, 이렇게 좀 인정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숙 TV는 뭐 짧고 크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늘고 길게 자꾸 공부하면서 확장력을 갖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조명이 스마트폰에 되는 조명이고 대충 이렇게 맞는데, 이쪽으로 가서 이제 유튜브로 할 경우는 조명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강구하도록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오프닝에 홍경민 씨의 사례를 얘기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오늘 녹화 취재 방송을 하나 나갑니다. 그래서 그 취재 방송은 갤러리에서 오프닝을 하는 그 작가가 있는데, 이따가 이제 취재를 하겠지만 거기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페이스북에 이제 예고는 되어 있는데, 그 예고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책골람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책을 하나 골라드린 게 있어요. IT의 책인데, 오늘은 이제 아직도 시를 배우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제 문학 박사인 김신영 님이 이렇게 지은 책이 있습니다. 마침 이제 제가 어제 외부 활동 중에 이 김신영 작가를 뵀어요. 그래서 이 김신영 작가가 책을 냈는데, 이렇게 앞페이지에 이수 PD님께 화창한 봄날에 인생 최고의 날이, 뭐 이렇게 해서 작가 사인을 해주셨어요. 예, 작가 사인을 해주셨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쪽에서 보면, 예, 보이시죠? 작가 사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느끼고, 여기 써 있는 내용의 그 대충적인 내용, 지향하는 바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좋은 시를 쓰고 싶은 당신에게, 이렇게 돼 있고, 아직도 낡은 비유와 관습적 상징으로 시를 쓰고 계십니까? 이제 새로운 비유와 상징으로 시를 쓰지 않으시렵니까? 본책은 시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시 창작의 기본 교양에서부터 시작하여 등단의 과정까지 말랑말랑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다소 이렇게 그렇다고 이게 논문이나 그런 류가 아니라 아주 가볍게 읽으면서 어떤 시어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 정서는 어떻게 가지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아주 잔잔하게 잘 써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목차를 한번 보면은 시의 왕기초라고 해서 이제
시가 어떻게 주관의 객관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의 완기초 2에 보면 시의 화법, 그 다음에 언어, 시인의 창, 작가의 조건, 이런 등등의 얘기가 또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부터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단시의 출력. 그래서 등단시의 출력이라는 건 뭐냐면 꼰대 말로 시를 쓰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가르치려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비유와 상징. 그래서 시의 언어, 독자의 분류, 심상과 비유 등등의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부에 보면 시의 미적 정서에서 시효로 환기하는 정서, 승화, 우화, 순화, 정화 뭐 이런 얘기가 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7부에는 가슴에 넣고 다녀야 할 10가지 레시피 뭐 이렇게 또 돼 있고, 그다음에 8부에 사물시 연습, 사물에다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종이학이 날아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물의 생명을 혼을 불어넣는 그런 작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한 줄 쓰기 전에 해야 할 일, 그다음 한 줄 쓴 후에 해야 할 일, 이쪽에 이거는 뭐 이제 좀 이렇게 건너뛰기라든가 뭐 비약하기, 가지치기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부 시마를 읽다, 12부 피가 되고 살이 오르는 잡하기론, 뭐 이렇게 해서 내용이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비평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책골람에서는 김신영 문학박사가 쓴 아직도 시를 배우지 못하였느냐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ICT에 대한 그 전문 서적을 여러분들에게 2권을 이렇게 책골람으로 해드렸는데, 오늘은 가볍게 이렇게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골람은 이제 시간이 됐고요. 이제 끝났고요. 요새 이제 부부의 세계를 12회까지 시청을 제가 또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재밌으니까 제가 봤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요새 이게 닐슨 미디어의 24%, 25%에 이르는 그런 저기를 갖고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결론은 지금 사건 진행이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궁극적으로 지금 어느 지점까지 하냐면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게 16부작에서 12회이기 때문에 클라이막스에 도달해 있는데, 제일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살인 사건의 후유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후유증이 준영이에게서 일단은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제 살인 사건, 죽은 박인규라는 그 백수 청년, 복역을 2년 하고 나온 그 청년이 그 빌딩에서 떨어져 죽는데, 과연 그걸 누가 죽였느냐라는 데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인물들이 김희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박인규로부터 구타를 당한 민현서라는 친구가 있었고, 바텐더를 하던 그 친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태호는 태호대로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차를 타고 급하게 역으로 갑니다. 역으로 가는데 그 장면을 또 본 김윤기라는 그 신경정신과 의사가 있었죠. 그 친구도 쫓아와서 결국에는 역에서 본 사람들이, 고산역에 모인 사람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민현서, 그 다음에 김희애, 그 다음에 태호, 그 다음에 김윤기 선생이 전부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갈 것은, 과연 그럼 태호가 죽였느냐?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궁금증을 일으켰는데, 이경영 회장의 부하가 이 태호의 회사의 이제 팀장이 서버를 이렇게 훔쳐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가져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경영한테 보고하기를 시간차로 보아서 박인규가 떨어져서 죽은 후에 태호가 올라갔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호는 그럼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시차가 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누가 죽였지, 이런 의문점이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또 이제 원점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준영이가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는 자꾸 놀림을 당합니다. 학교에 이제 해강이 펜을 훔쳐서 준영이가 담벼락으로 던지고 그랬었던 것처럼 서로 이제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이 학교 친구끼리. 그러니까 이 해강이 또 엄마가 바로
검사 쪽에 그 남편으로부터 정보를 받아가지고 어떤 내용을 흘리냐면은 어떤 저 유언비어를 터뜨리냐면은 죽은 박인규와 김희애 간의 지선우 간의 애인이었는데 박인규가 떨어져 죽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범인일 수도 있다. 이런 낭설이 이제 막 이제 이렇게 유언비어로 떠돌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선우와 태호도 지금 갈등 관계로 들어가고 준영이는 준영이대로 아빠한테 가버리는데 그거를 그 지금 현재의 태호의 아내인 그 다경이가 이 아이를 만나가지고 준영이를 만나 약간 조금 부추기는 거죠. 이제 너 우리 집에 와서 아빠도 편하게 아빠가 지금 괴로워하는 거 보기 좀 그렇다. 너도 편하고 아빠도 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준영이가 그런 그 벽을 좀 열고 마음의 벽을 열고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빠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아빠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다경이는 다경이대로 얘를 이제 유학을 보내려고 명분은 그거예요. 이제 이렇게 부모들이 이렇게 어른들 문제로 시끄러우니까 공부를 하고 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였는데 태호는 오해를 합니다. 왜 애를 보내려고 그러냐. 자기 곁에 해주는 것이 자기는 원하는 것인데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냐라고 이제 갈등이 좀 생기죠. 그런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태호가 이제 태호가 어느 날 또 죄송합니다. 태호가 다시 또 이제 그 지선우 집에 와서 뭐 떠나라든가 뭐 이제 준영이가 자기한테 오니까 또 태호는 태호대로 또 미안한 거예요. 지선우가 이제 생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걱정도 있고 이런 가운데 이제 지선우의 집에 가니까 지선우가 와인을 한 잔 먹고 있는데 먹을래? 그래서 한 잔씩 먹고 또 이제 뭐 갑자기 또 껴안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막장에서 이제 끝장이다. 이런 이제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 고려할 것은 이거는 영국의 드라마 닥터 포스트의 원작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 성인 19금 그거 이상의 것을 막 뛰어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그래서 이제 13회 14회 이렇게 전개가 될 테니까 과연 그 핵심은 뭐냐면 누가 죽였느냐라는 것도 계속 조사가 될 겁니다. 지금 조사를 마쳤어요. 일단은 이제 맞춰놨는데 지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봉합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폭발력을 가져올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준영이 문제로 갈등이 나면서 다시 이제 이 태호하고 지소는 이럽니다. 이제 다시 받아줄 거냐 태호가 뭐 결혼도 다시 해보니까 또 그게 그거더라.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지선우 입장에서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무시를 해버리는데 과연 또 이 둘의 관계 그다음에 다경이와의 삼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다음에 이경영이라는 막대한 그 지역의 이제 권력가가 과연 어떻게 이거를 끌어갈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책골람 방송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오프닝 그 갤러리 오픈에 가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됐겠다 이런 내용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부의 세계를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방송 시간이 한 13분 초과됐는데요. 이 정도로서 오늘 이죽 TV 방송을 마치겠고요. 계속 말씀드리자만 이게 구독수하고 이제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이제 계속 저도 이제 모티베이션이 돼서 계속 방송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490까지 갔었는데 이게 거의 495까지 갔었는데 한 10분 정도가 다시 탈퇴를 했어요. 구독 취소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게임하는 그 젊은 분들이 저와 이제 구독을 하다가 아마 대거 나가신 것 같아요.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탄탄하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새롭게 지금 저와 인연을 맺으시는 분들 실제로 개인 TV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이걸로 해서 뭐 떼부자가 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시간을 갖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조용한 좋은 툴로 도구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톱을 해야 되겠죠. 녹화 정지.